고요. 자, 이제는 여기 단일 배분율법 하고요. 이중 배분율법 여기 할게요. 요거를 시험에 계산 문제로 2번인가 냈었어요. 저랑 같이 풀 거예요, 이건.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렇게 나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변동비 쪽은, 자, 들어보세요. 실제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총 3가지다라고 배우셨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인데, 다시 이 제조 간접비가 2개로 또 쪼개져요. 뭐냐? 우리가 수선비, 복리후생비, 요런 애들은 우리가 실제 생산량에 맞춰가지고 실제 종업원 숫자만큼 실제 수선한 횟수만큼 총 금액이 비례하죠, 여러분들. 그건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알죠? 하지만 임차료, 보험료 몇 개를 생산하든지 상관없이 총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걔는 고정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세무 1급은 반드시 4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비들. 추적 가능하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뿜빠이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 뿜빠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배분이라는 용어 나오면 다 제조간접비 쪽이에요. 제조간접비.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의 원인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물어보세요. 내가 제품을 만든 것만큼 수선비가 들겠죠. 맞죠? 내가 제품을 만약에 실제 10만 개 생산하면 일반적으로 1%는 수선한대. 생산한 제품에. 그러면 1000개에 대한 수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종업원도 실제 생산하는 그 종업원 숫자만큼 복리후생비가 들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 건물 같은 거 임차하거나 학원 건물 같은 거 살 때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학원생분 4분밖에 없으니까 여기 4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 딱 지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맞죠?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와 보험료 또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 제조 간접비 있죠. 고정비 성격인 애들은 우리가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최대로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 또는 최대 생산 가능량에 맞게 분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중배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배분율법 외워주셔야 돼. 계산 문제 내니까. 그래서 이중배분율법은 뭐냐면 여기 변동비는 실제 생산량,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정확해요. 당연하죠. 원인 자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공장 입장에서는 금액이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말 있으면 다 이중배분율법이에요. 좋은 말. 어떤 좋은 말이냐면 성과평가에 적합하다. 왜냐면 성과평가할 때는 그 원인별로 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 맞죠? 원인별로 하는 게 맞아요. 성과평가에 뭐 적합하다, 정확도가 높다, 맞죠? 그다음에 원가 통제에 적합하다, 뭐 이런 말, 아름다운 말 다 들어가면 괜찮은 말이에요. 이중배분율법. 그렇죠? 단점은 당연히 복잡하죠. 둘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단일 배분율법 나오면 전부 다 이거예요.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 기준을 써요. 이 하나의 배분 기준은 진짜 실제 사용량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변동비처럼. 알죠? 그럼 얘의 장점은 간편하지만 단점은 무수하게 많아요. 알죠? 성과평가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기준이 다른데 엄연히 얘기하면. 알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실 문제는 어디냐면은 221페이지예요. 221페이지. 교재 221페이지의 7번입니다. 7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요게 기출 문제인가? 요게 기출 문제가 아니네.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그러면. 자, 저랑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자, 세무 부문의 전력 부문은, 전력 부문이 보조가 되겠죠. 전력 부문은 조립 부문 및 도색 부문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자,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변동비가 20만 원이고 고정비가 30만 원이다. 그럼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가 전력 부문에서의 원가가 변동비가 20이고 고정비가 30이래요, 여러분들. 자, 네, 두 번째 줄 보니까 자, 주식회사 세무가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밑줄 이중배분율법입니다. 이중배분율법.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중배분율법이니까 변동비는 실제, 그죠? 고정비는 최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계속 볼게요. 이하여 조립 부문 및 도색 부문에 배부할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건 무시. 왜 무시냐면 이중배분율법 원래 이렇게 요거 두 개 고려 별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럼 볼게요. 뭐냐면 자, 일단 변동비 할게요. 변동비 20만 원 있죠? 이 변동비는 뭐에 따라서 배부해요? 지금 이중배분율법. 저기요? 변동비 뭐에 따라서 배분해야 돼요? 실제. 알죠? 지금은 시간으로 주면 핵심은 변동비는 이중배분율법에서 실제 쓴다라는 거고 고정비는 최대 쓴다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변동비가 총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변동비가 일단 조립, 도색. 변동비가 총 얼마예요, 여러분들? 20만 원. 그죠? 그러면 배분 대상 금액은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조립 부문에 배분될 변동비는 실제 가지고 해야죠. 실제니까 1,500시간 의미 없는 거예요, 변동비는. 합계. 그럼 우리가 조립 부문에 배분될 금액은 일단 20만 원 배부해야죠, 총. 그럼 이 20만 원은 전체 몇 시간에 대한 거예요? 아니, 이거 외우시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니, 일단 변동비니까 최대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20만 원의 변동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립하고 도색 같이요. 맞죠? 같이니까 요 20만 원을 뿜빠이를 400시간 대 600시간의 비율로 뿜빠이 하라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제 1000시간을 했잖아요. 전체. 1000시간 중에서 조립 부문에 실제로 400시간 제공했죠. 근데 이게 조립 부문에 분배할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8만 원. 구하는 거 되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분 대상 자체 여기가 여러분 배분이니까 다 공통비예요. 공통비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걔한테 주는 비율만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변동비 도색 부문에 얼마 배부되면 돼요? 공식으로 따지면. 20만 원
변동비의 배분 대상 총금액? 그럼 항상 우리가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로 오잖아요. 그럼 이 20만 원은 전체 1000시간에 대한 거죠. 실제 1000시간. 여기에 도색한테 주는 시간은 600시간이잖아요. 600시간 하면 12만 원. 그러면 이렇게 220만 원이 8만 원과 12만 원으로 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되시겠어요? 쉽죠? 여러분 쉬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어떻게 하면 똑같이 우리가 조립 부문에 배부될 고정비는 총 30만 원이죠. 배분 대상은 일단. 근데 지금은 고정비니까 몇 시간에 대해서 고려해야 돼요? 총. 그죠? 1500시간. 1500시간인데 최대 조립 부문에 900시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구하면 얘가 18만 원? 맞나? 5분의 3. 2구 18. 맞아. 18만 원. 되셨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도색 부문한테 제공할 배분해 줄 금액은 총 배분 대상 30만 원이죠. 변동 고정비. 이 고정비 30만 원은 전체 1500시간의 최대에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에 도색한테 최대로 줄 수 있는 600시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만 원 나오겠죠. 진짜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그 실제랑 최대만 알고 계시면 돼. 항상 그리고 제가 했지만 여러분 회계에서 쓰는 공식 이거 진짜 많이 이용돼.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맞죠? 이렇게 하면 일단 1번은 맞죠?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변동비는 여기 8만 원 나왔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도색 부문에 배불될 고정비 12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도색 부문보다 조립 부문에 배분된 원가가 20만 원 크다. 아니죠,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도색 부문은 여기. 도색 부문은 합치면 전체로 24만 원이잖아요. 이게 도색. 도색을 보라색으로 하면 여기 도색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조립 부문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하면 8만 원, 18만 원이니까 조립 부문이 오히려 전체로 따지면 2만 원이 더 크죠. 잠깐 조립 배부된 원가 맞네 3번도 맞네요. 그죠? 잘못 읽었어. 그럼 답은 4번이 도색 부문은 총 24만 원 배부되죠, 여러분들. 12만 원, 12만 원 해서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325페이지 가실래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325페이지. (325페이지) 8번이네, 8번. 325페이지 8번.
자, 푸셨어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니까. 자, 여기 이중배분율법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요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냐. 그냥 기계시간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 알죠? 실제. 그 다음에 여기 고정제조 간접비는 뭐 하면 되냐면 얘는 최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수선 부문이니까 우리 수선 부문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수선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가 수선 부문에 얼마가 총 배부되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해보면 자, 그럼 일단 변동비. 그럼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얼마냐면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이 실제가 돼야 되니까 실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 3,00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0시간 중에 지금 수선만 구하는 거니까 수선 부문의 실제 1,000시간. 그렇죠? 수선 부문의 1,000기계시간을 돌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변동비가 수선 부문에 배부될 금액은 100만 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총 420만 원 발생했죠.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이니까 얘는 여기 있는 300시간과 2000시간 요거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5000시간 중에 그렇죠? 수선의 최대 기계 시간은 2000시간. 네, 이렇게 하면 160? 그러면 이제 수선 부문의 총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 100만 원과 고정 제조 간접비 160만 원 또한 1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이거? 쉽죠? 제가 강제로 쉽죠? 그래 쉽다고 할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쉬워 진짜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큰일 나 이런 문제는. 했죠? 자, 됐습니다.